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화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서 미국 국민에게 1인당 최대 $2,000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연간 $1조 이상의 막대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엿새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셧다운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재정 법안이 상원에서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시카고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자동차 촉매 변환기 카탈리틱 컨버럴 도난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한 해에만 무려 1171%나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군 법무관들 중에 600명을 선발해 이민 판사로 투입할 계획인 가운데 1차로 150명을 곧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강경화 신임 주미대사가 토요일 워싱턴에 도착해서 공식 부임을 알렸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우리 기업인들의 비자 문제와 투자 패키지 등 어려운 난제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공간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 시카고 미랄의 밤이 오는 11일 토요일 오후 6시 탤런트 오유나가 함께하는 행사로 열립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대부분의 낙태에 사용되는 약물 중 하나인 미페프리스톤의 복제약을 조용히 승인하면서 생명옹호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FDA는 제약회사 에비타솔루션스에 보낸 서한을 통해 저가형 미페프리스톤 복제약 제조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서 미국 국민에게 1인당 최대 $2,000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연간 $1조 이상의 막대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연방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까지 누적 관세 징수액은 약 $2,149억 달러로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치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의 최우선 사용처로 $37조 달러가 넘는 국가 부채 상환을 꼽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돈을 나눠줄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규모는 $1,000에서 $2,000 선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엿새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셧다운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재정 법안이 상원에서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6일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제출한 재정 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지만 두 법안 모두 통과에 필요한 최소 60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 사태는 2주차에 접어들었고 해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양당은 현재의 지출 수준을 유지하려는 공화당의 입장과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우선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면서 셧다운 사태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카고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자동차 촉매 변환기 카탈리틱 컨버럴 도난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한 해에만 무려 1171%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3년간 차량 부품 절도 사건은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카고에서도 촉매 변환기 도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 주차장 관리 직원은 일주일에 평균 2건에서 3건, 많게는 4건 이상의 도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군 법무관들 중에 600명을 선발해 이민 판사로 투입할 계획인 가운데 1차로 150명을 곧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 150명은 국가방위군과 육군 예비군에서 선발됐고 1차 인원들은 6개월간 임시 이민판사로 역할을 하게 되며 내년 봄 2차를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차로 선발된 군 법무관 출신 임시 이민 판사들은 국가방위군과 육군 예비군의 법률 담당관들에서 지원해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차는 내년 봄에 더 많은 인원들을 선발해서 이민 판사로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민 법원을 관할하는 연방법무부와 군 법무관들을 관리하는 국방부는 국가방위군 예비군뿐만이 아니라 현역 미군의 법률 장교들 중에서도 자원하는 사람들을 우선 선발해서 600명을 이민 판사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강경화 신임 주미대사가 토요일 워싱턴에 도착해서 공식 부임을 알렸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우리 기업인들의 비자 문제와 투자 패키지 등 어려운 난제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공간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신임 주미대사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장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주미대사로 중책을 맡아 공식 부임했습니다. 주미대사는 특히 부임 일성으로 어려운 난제들이 꼬여있는 만큼 저뿐만이 아니라 공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한미 간의 문제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강 대사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조지아 구금 사태로 불거진 한국 기업인들의 비자 문제와 관세 무역 협상에 따른 투자 패키지 협상을 꼽았습니다. 비자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한 한미 간의 워킹그룹이 첫 회의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속 협의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2025 시카고 미랄의 밤이 오는 11일 토요일 오후 6시 탤런트 오유나가 함께하는 행사로 열립니다. 이번 주제는 돌보심입니다. 이 행사는 시카고 미랄 선교단이 주최하며 장애인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은혜의 무대로 레이크뷰 언약교회에서 열립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미랄 선교단장 남성우 목사님을 통해 들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선교를 하는 시카고 미랄 선교단 단장을 맡고 있는 남성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도 아주 특별한 분이 한국에서 오십니다. 우리 미랄의 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매년 가을이면 저희가 이제 장애인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 미랄의 밤이라는 행사를 갖는데요. 올해는 한국의 유명한 배우인 우리 오유나 씨가 시카고를 방문해서 이번 주죠. 이제 10월 11일 오후 6시 노스브룩에 있는 레이크뷰 언약교회에서 미랄의 밤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미랄의 밤 행사를 통해서 우리 탤런트 오유나 씨가 간증을 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유나 씨는 아들이 현재 18살 송민군인데 자폐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주제를 이제 돌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마 오유나 씨가 물론 본인의 그동안의 배우로서의 탤런트로서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삶의 장애 아들이 생김으로 해서 겪었던 어려움들, 또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도우심과 은혜를 주셨는지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토요일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도 받고 또 간증을 통해 우리 장애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위로도 받는 그런 좀 따뜻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혹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우리 유정민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셨듯이요. 맞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이 사실은 우리, 오윤아 씨만이 아니라, 그것도 오윤아 씨 간증 전에는 또 저희 미랄송기단 우리 장애인 친구들과 봉사자들이 또 함께, 여러 가지 또 그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미랄의 밤이 선교 기금을 마련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아직
시카고 미랄선교단을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들을 자녀나 아니면 이렇게 지인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 저희 미랄선교단 사역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사역을 알리겠다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광고를 많이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좀 많이들 참석하셔서 은혜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있고, 또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우리 한인 교민의 또 이렇게 미랄선교단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또 한번 아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기금 이제 마련을 위해서 행사를 하시는데 도울 방법이 여러모로 이렇게 있다면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요번에는 티켓을 따로 판매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당일 행사날 저희가 도네이션 하는 시간, 우리 뭐 교회식으로 말하면 이제 헌금한다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도네이션 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려고 하고요. 그건 뭐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저희 네. 미랄선교단은 평소에도 시카고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선교 후원을 해주시고, 또 개인들도 많은 분들이 도네이션 해주셔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행사에 오시면 아마 그 저희 미랄 책자에 안내가 잘 나갈 거고요. 또 평상시에라도 저희 미랄 선교단 후원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미랄 선교단에 전화 주시거나 이메일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847-877-4202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미랄의 마음 성공적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나눠 주시면서 인사 나눌게요. 일단 기독교인이시라면 우리 잘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왜냐하면 오윤아 씨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아들 미니와 같이 와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같이 움직이고 하는데 또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일 중요한 건 행사 당일에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 식품의약국 FDA가 대부분의 낙태에 사용되는 약물 중 하나인 미페프리스톤의 복제약을 조용히 승인하면서 생명 옹호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FDA는 제약회사 에비타 솔루션스에 보낸 서한을 통해 저가형 미페프리스톤 복제약 제조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은 현재 미국 내 낙태의 60%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적 낙태약입니다. FDA는 승인 서한에서 제출된 서류가 FDNC법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판단했다며, 귀사의 200mg 미페프리스톤 정제가 기존의 미페프렉스와 생물학적으로 동등하고 치료학적으로 동일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FDA 결정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페프리스톤의 안정성 재검토를 발표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 어제 밤부터 내리기 시작하면서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끼고 흐린 가운데 비 소식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온도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65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 52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54분, 해 지는 시각 오후 6시 21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에 전해드린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행복한 화요일 보내시길 바라면서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